네, 긴 연휴와 또 연휴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이틀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시장은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밀렸기 때문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0.79% 하락한 2,50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0.70% 내린 84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저희 시간 통해서 함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금해자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머니맵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머니맵 보시면요. 파란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빨간 종목이 거의 몇 안 되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등 여러 반도체 관련주들 다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빨간불이 조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금융주에서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강한 모습 나타내는데 마침 또 두 종목 따로 저렇게 보여주시네요. 카카오뱅크가 6%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도 2%가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엔터 쪽에서도 오늘 강한 시세 여전히 좀 어제 이어서 이어가는 종목들 있고요. 그리고 오늘 조선기자재 쪽에서도 상승불 켠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주항공이나 방산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 강한 흐름 나타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대형주들 오늘 다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하나씩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주목하면서 저희도 특징주를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금 전에 확인해봤던 카카오뱅크 그리고 페이를 볼 텐데요. 오늘 나란히 실적이 나왔습니다. 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65%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54%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까지 50% 이상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카카오페이네요. 이번에는 카카오페이 볼 텐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괜찮았는데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컨센서스보다 또 잘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영업 손실을 나타냈다라는 부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카카오뱅크가 10%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오름폭 좀 줄여가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도 일단은 상승불 켜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카카오 쪽이 실적 잘 나왔네요. 네, 그런 쪽에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분기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인터넷 뱅킹 쪽에 안정화가 되는 과정 이건 이제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은행권이란 어차피 플랫폼을 갖춘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의 이미지겠죠. 그런 분위기와 그리고 또 플랫폼이 또 같이 연결을 끼치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성장주에 대한 밸류를 다시 줘야 되는 거. 이걸 두 개를 봤었을 때 실적을 잘 나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쪽은 보여지지만 해결해야 될 숙제가 조금씩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 이제 바닥은 통과를 시도하는데 안착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좋은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홀로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은행주의 여러 가지 변화들도 같이 안고 움직이겠다라는 쪽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수신 한 40조 넘어갔고 그리고 여신이 한 29조대 정도 되는 부분들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는 모습들과 함께 NIM 쪽이 한 2.6% 나오고 있죠. 이 정도는 수치상으로 괜찮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플랫폼과 은행의 역할 쪽에 대해 변화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은행주 내에서도 사실 뱅크나 페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은행주랑 좀 다른 흐름 나타냈었잖아요. 은행주 잘 갈 때도 잘 못 갔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실적 바탕으로 일단 시동이 걸린 것 같지만 좀 더 지켜볼 부분들은 있어서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볼 텐데요. 지금 원전주들이 일단 악재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가 쭉 밀리고 있는데 반면에 거의 6거래일 연속으로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본다면 개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개인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뭔가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사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가 반전이 나올 수 있을지 악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네, 악재가 뭐죠?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네, 악재가 나왔는데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냥 훅 들어가 봤습니다. 네. 네. 악재 관련된 것보다 기대감이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네. 이번에 웨스팅하우스 쪽에서는 여전히 지적재산권 관련된 쪽에서 우리가 협상할 여지는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거다. 참 최근에 원전을 시공한 적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예전에 했던 거 가지고 계속 지적재산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그러네요. 그렇긴 네. 하지만 그런 쪽에서 이번에 또 대통령 방미를 통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풀지 않을까라고 했던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던 부분들이 아무 일도 없다 보니까 사라지면서 나오는 변화다.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폴란드 원전 쪽은 거의 뭐 너희들이 한국 업체들이 할 일이가 없겠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실망감들이 같이 이어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기대했던 게 사라지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매물은 나오겠죠. 그렇다고 이게 모두 다 끝났느냐? 제가 보기엔 아닐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원전의 변화, 뭐 체코를 비롯해서 아직도 대기를 하고 있는 건 많겠지만 지금 이제 바닥을 잡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럴 때는 주가가 밀렸다고 그래서 좀 물렸는데 밀렸다고 그래서 여기서 대응하는 전략은 아직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지지권 찾은 뒤에 대응하는 게 좋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매수보다는 아직은 좀 흐름들 관망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악재라고 하기보다는 뭐 기대감이 사라졌다 이렇게 네. 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그걸 좀 돌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너무 따라가서 사기보다는 좀 더 확인을 하면서 추후 뉴스들 보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솔루엠인데요. 역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4%나 늘어났다고 하죠. 오늘 이 소식에 힘입어서 신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어요. 성장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솔루엠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글로벌 시장 점유율 비슷한 업체 프랑스의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네.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 이번에 매출 성장률 보니까 30% 이상 성장하면서 주가도 급등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왜 가격 표식이 관련된 ESL 업체 솔루엠은 이 모양이냐 이런 쪽에서 주가가 이제 반전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게 가장 첫 번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격 표시기는 그렇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지금 시간 되니까 요거 가서 붙여서 바꿔달고 할인해 되니까 바꿔달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딱 적용시키게 되면은 가격이 바뀔 수가 있겠죠.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인건비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를 대처할 만한 또 하나의 시스템적인 효과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성과는 계속 나올 것 같고 두 번째가 이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쪽이죠. 네. 이쪽은 벌써 베트남의 최대 국영 과제라고 하는 충전기 관련된 충전 사업 쪽에서 수주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높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관심이 상당히 높죠. 네. 그러니까 주가를 접근할 때 관심이 높아서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굳이 여기를 따라가겠느냐. 이거는 지금은 살짝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정고점대 돌파했던 매물들 나올 정도쯤에 그점부터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혹시 앞서 얘기해 주셨던 프랑스 기업이 이마고태그인가요? 네, 네, 그 이마 맞습니다. 이마고. 예. 네, 이마고태그와도 격차를 좀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아무래도 신고가를 찍고 있고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역시 조금 더 눌렸을 때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사명 보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 PVC 퇴출의 수혜주다라고 하는데요. 갈수록 환경 지키기, 지구 살리기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수혜주라고 합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름 관련주, 이거 좀 규모가 작은 기업이긴 한데 네.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필름 관련주라고 하니까 영화 관련 쪽으로 생각하실 텐데 오, 네. 원래 영어로는 film 이게 영화 산업을 네.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네. 네. 예전에 삼형화학이라고 해서 화학자를 뗐습니다. 뭔가 좀 멋있게 보이려고. 네. 네. 그래서 삼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포장용 필름 관련돼서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해서 역할을 이어가다가 특히 이제 BOPP 필름이라고 하는 식품이나 이런 포장 쪽에서 업력을 이어가고 있고요. 원래 이게 키포인트인데 캐퍼시티 필름. 이게 전기차에서 꼭 필요한 전기차 용량이 커질수록 또 네. 가장 필요한 또 하나의 필름이죠.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컨덴서용 필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네. 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또 인버터도 친환경 자동차용 신재생 에너지용. 그래서 지금
앞서서 내용들은 뭐 필름으로 시작했지만 이거 무슨 회사냐? 전기차가 확대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업체 중에 하나다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면서 관련된 내용 짚어가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삼영중공업이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이쪽은 약간 선박 기자재 업체 쪽의 느낌이 나죠. 네. 선박 엔진 라이닝 쪽과 플랜트 설비 이런 쪽이 있는데 이쪽뿐만 아니라 삼영화학이 끌고 가고 있던 어떤 흐름들은 지금 시대에 맞다, 시류에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최초 포장용 필름 개발 회사인데 이것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전기차라던가 친환경 관련해서 모멘텀들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 쪽은 조선 기자재까지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투자 포인트가 PVC 랩의 퇴출인데요. 이것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PVC 랩이 아마 2024년도 시장 규모 대비 한 800억 정도 되는데 그쪽이 아마 이게 전면 금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경에 대한 친환경 쪽을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PO랩 쪽으로 바뀝니다. PVC가 아니라 PO랩 쪽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가장 국내 최초로 PO랩을 양산했고 그를 끌고 가는 회사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수혜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그 필름 관련된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캐퍼시티 필름. 네. 이쪽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캐퍼시티 필름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하게 만들고 있고요. 세계 3위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마켓 쉐어 한 10% 갖고 있는데 이게 그냥 캐퍼시티 필름이면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초방막 캐퍼시티 필름. 네. 오늘 발음 잘 되네요, 제가. 네. 이쪽이 지금 2나노 마이크로 정도 같은 경우는 일본의 도레이사가 충분히 기술 진입하고 그래서 거의 시장의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잡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쪽이 오히려 3나노 쪽 이하로 갈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영이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도레이사와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난다더라. 그러면 마켓 쉐어를 더 끌어올 수가 있겠죠. 가격은 약간 좀 낮게 책정하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봤었을 때 캐파까지 늘렸습니다. 월 550톤에서 1000톤까지 확대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변화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졌었을 때 초방막이 이끄는 캐퍼시티 필름에 들어가는 이런 변화는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크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업의 향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표를 볼 텐데요. 지금 표 봤을 때 연간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 될 것 같아요. 2022년에 아무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가까이 빠졌던 부분이 올해는 881% 성장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네요. 네, 일단 매출 성장이 나와야 수익성이 바탕이 되겠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필름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매출 나오는 것에 대비해서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변하기 시작하는 게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 나오는 이 캐퍼시티 필름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작년에 거의 의미가 없던 숫자 쪽에서 이제 100억대로 들어서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봤었을 때 그 성장 밸류와 그리고 지금 현재 삼영의 주가가 한 4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시총 밸류를 보게 되면 작지만 앞으로 턴어라운드가 강화됐을 때 나온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밸류를 더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탄력을 이어갈 가능성에 성장이 확인된다. 그러면은 탄력은 더 이어진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주실 건가요? 네,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한 단계 레벨업식은 꾸준하게 나옵니다. 요즘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죠. 전기차 관련된 내용들 또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이 새롭게 부각받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탄력을 받아갑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직전 고점대가 4,690원인데 약 한 5,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시도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영 알아봤는데요. 목표 주가는 5,000원, 손절가는 3,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의료기기 관련주들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레이라고 하면 덴탈 쪽이 되겠죠. 숨어있는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하는데 이게 왜 숨어있는 거죠? 전 숨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예.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과 관련주 우리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덴티움이라던가 오스템 임플란트 등등의 여러 종목들 어제도 시세 냈고요. 오늘도 그 강한 시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네, 임플란트 관련주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들은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 임플란트 시장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식립률 발음 괜찮죠? 네. 식립률. 네. 그러니까 씹는 거죠. 네. 이거와 그리고 의사의 숙련도. 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네. 맞아 가기 시작해야 활발하게 이제 사업이 성장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미국만 같은 경우도 식립률이라고 하는 쪽이 한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우리나라가 특이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80%까지 올라와 있죠. 근데 의사들의 기술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그중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도 안 됩니다. 네. 근데 의사들의 숙련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돈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중국인들을 임플란트 시장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의사를 키워야 되겠죠. 네. 근데 의사들이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디지털 솔루션들을 적용하기 그렇죠.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네. 스캐너부터 거기 심립하는 각도 네. 뭐 이런 걸 모두 다 확인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시장은 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쪽이 이제 중국에 변하겠죠. 그럼 그와 관련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어디냐? 네. 이런 거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랬을 때 딱 적합한 회사가 레이다 한쪽에서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진단 기반의 덴탈 솔루션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중국이나 아니면 기타 식립률이 낮은 국가 쪽에서는 충분히 성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 주셨듯이 디지털 진단 시스템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수요가 올라가는 만큼 레이에서는 뭐 3D 프린터라던가 구강 스캐너라던가 여러 가지 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전에도 얘기 주셨지만 이 중국 쪽의 진출 비롯해서 뭐 북미나 유럽이나 여러 나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리오프닝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빨 아픈 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 가자라고 네. 하게 되면 오시면 이거 많이 상했기 때문에 맞아요. 임플란트 쪽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고객님. 네. 네. 이렇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변화가 더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레이가 작년에 그나마 성과를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기자재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오.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 직접적으로 침투해서 성과를 내기 딱 좋게 되기 시작하겠죠. 네. 이런 변화 나오기 시작하고 특히 그쪽의 중심이 구강 스캐너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 진출을 할 만한 또 하나의 디지털 솔루션이다. 라는 쪽에서 커지는 시장에 맞게 성과를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도 꾸준히 올라왔었고요. 근데 아마 올해부터도 여전히 최대 실적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를 또 보강해 줄 수 있겠다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대표적인 고령화 수혜주이면서 리오프닝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실적의 전망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잘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네요. 네, 최근 들어서 실적의 성장은 가파르게 올라오고 네. 있는데요. 작년도 좋았습니다. 네. 작년도 흑전이 성공됐고요. 올해는 작년의 2배 정도라고 하게 되면 성장은 이상이 없는 거겠죠. 네. 내가 매출 성장 속도가 빠르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이게 지금 레이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임플란트 업체들의 대부분의 성적들이 이렇게 나올 걸로 생각되다 맞아요. 보니까 오스템 임플란트가 왜 상장 폐지가 되겠습니까? 그냥 돈 잘 벌 것 같으니까 사고 치지 말고 내려와. 그래서 상장 폐지시켜서 그냥 인수한 업체들끼리 우리끼리 돈 벌자 이런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이런 변화가 앞으로 임플란트 업체들에 대한 성장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변화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한번 눌림목 받다가 직전 고점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지난 새로운 고가를 써도 충분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한 42,000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3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레이 알아봤는데요. 오늘 4% 이상 올라가면서 37,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42,000원, 손절가 3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오늘 잠금 해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